벨라 스완이 포크스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우연이 아니라 첫눈에 반한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매혹으로 위장된 정교한 조작의 그물이었다. 모두가 믿었던 이야기.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한 평범한 인간을 보호하는 고결한 뱀파이어 가족의 이야기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했다. 컬렌 가족은 결코 벨라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욕망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벨라는 단지 하나의 이례적인 존재, 연구 대상,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할 거대한 체스판 위의 하나의 말에 불과했다. 에드워드 컬렌이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 순간부터 그는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성격도 그녀의 영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머릿속에서 들려야 할 생각의 공백이었다. 모든 이들의 비밀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벨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수십 년 동안 타인의 마음을 읽으며 날카롭게 벼려진 그의 정신은 한 인간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의 감정을 해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통제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에드워드는 그가 가장 하려 했던 고뇌하는 로맨티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식자였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믿으려 애쓰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자제력과 도덕성은 결국 그가 자신의 본성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황금 감옥에 불과했다. 벨라는 그가 100년 동안 억눌러온 본능을 깨웠다. 사랑이 아니었다. 다정함도 아니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도 아니었다. 훨씬 더 원초적인 것이었다. 굶주림. 단순히 피에 대한 갈망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피는 그 어떤 인간보다 강하게 그를 유혹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소유하고 싶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고 해부하고 싶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이 왜 보이지 않는지를 밝혀내고 싶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열린 책처럼 읽히는데 왜 그녀만 다르게 느껴지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컬렌 가족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벨라는 하나의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의 신념을 시험할 기회였다. 영원한 도덕주의자인 칼라일은 그녀를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에드워드가 인간을 죽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약 그가 최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면 컬렌 가족이 고수하는 문명화된 삶의 철학은 정당화될 것이다. 그는 벨라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상징이었다. 뱀파이어 종족의 속죄를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에스메, 가족의 어머니 역할을 맡은 그녀는 따뜻하게 벨라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에스메는 벨라에게 이타적인 애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가정, 조화로운 가족이라는 이상이었다. 그리고 벨라가 그 이미지에 맞는다면 환영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에스메가 의지하고 있는 평화의 환상을 깨뜨린다면 그녀의 운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앨리스, 예지 능력을 가진 그녀는 벨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벨라를 아끼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미래에서 벨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벨라는 어쨌든 그녀가 이미 받아들인 운명의 일부였다. 앨리스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예정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제스퍼는 달랐다. 그는 그녀를 그저 참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벨라는 그에게 그의 나약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갈증은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사소한 상처에서 피를 흘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본능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그는 영원히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로잘리는 가식 따위 부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벨라를 경멸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것은 질투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니었다.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벨라의 어리석음이었다.
벨라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삶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로잘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빼앗겼다. 하지만 벨라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쉽게 내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에미트, 그는 그저 구경꾼이었다. 그는 웃었다.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개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국 벨라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다. 컬렌 가족은 벨라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감시자였다. 에드워드가 벨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원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미 에드워드나 앨리스가 예상한 상태였다. 그녀의 자유는 환영이었다. 투명한 벽이 쳐진 미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갇혀 있었다. 심지어 에드워드가 그녀를 떠났을 때조차도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벨라가 제이콥에게서 위로를 찾았을 때 컬렌 가족은 그를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녀의 안전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다시 끌어들였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놓아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벨라가 인간성과 에드워드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연민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벨라스와는 한 번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컬렌 가족은 결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